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미국 뉴욕 맨하튼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한 팀 켈러 목사님 저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더없이 캄캄하고 메마른 시기를 지내며 하나님을 조금도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거기에 계신다.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 풀무불을 나란히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데려가 주실 분은 오직 참 하나님 한 분뿐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요즘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말 캄캄하고 메마른 시기다라고 느끼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뭐 네. 코로나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만사가 형통하고, 코로나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코로나 이상으로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것만 믿고 살아나가면 코로나도 극복할 수가 있고 경제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아멘. 그건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아나가면 코로나도 이길 수 있죠.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주 아일랜드 대사이신 여운기 대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달까지 그 주 아일랜드 대사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귀국한 여운기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사님, 우리 청취자들이 예. 아일랜드 하면은 뭐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거고, 예. 이게 영국 영인지 독립국인지 또 북아일랜드는 뭐 맨날 예. 싸우고 뭐 그랬는데 예. 그 북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예. 좀 우리 청취자들이 예. 아, 저분이 거기 대사를 하셨구나. 예. 어디요 도대체 거기가? 그러니까 그 유럽의 그 대서양 끝자락에 보면은 이제 영국이라는 섬이 있고 그 옆에 아일랜드라는 섬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이라는 게 유나이티드 킹덤 해가지고 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그다음에 북아일랜드를 합쳐서 유나이티드 킹덤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아일랜드는 1920년도에 따로 독립을 해가지고, 독립국가가 되면서 거기도 아일랜드. 주로 천주교 국가죠? 주로 카톨릭 인구가 많고요. 예. 개신교는 한 10 내지 15% 정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인구가 얼마나 돼요? 인구가 공식 통계로는 470만이고요. 아마 대략 한 500만 정도 추산을 하면 거기 주식이 또 뭐가 거기 생활권에 주산업이요. 예. 주산업이 원래는 이제 낙농업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낙농업이 발달은 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해외 기업들을 유치에 성공을 해서 주로 이제 IT. 그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이쪽 산업이 주 산업이 됐고요. 또 이제 EU에 가입하면서 상당히 생활 수준도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그 발전. 근데 아일랜드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미국의 아일랜드 출신이 많은데 맞습니다. 예. 그 뭐 그린 옷 입고 다니는 날이 있더라고.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라고 3월 17일 날. 그 세인트 패트릭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유명해? 그게 옛날에 그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성인이 아일랜드 와가지고 이제 기독교 전파를 하면서 성인으로 추앙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 아일랜드에서 뭐 뱀을 쫓아서 뱀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간 지금도 그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 세인트 패트릭 데이를 맞이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축제를 합니다. 그러게. 예. 그린 샴락 그 클로바, 샴락 그걸 상징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상징한다고 그러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인트 패트릭 성인 패트릭 그 신부님이 그 가톨릭을 설명을 할 때 클로바를 예를 들어 샴록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설명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아일랜드 상징이 된 거죠. 그런데 대사하면은 예. 뭐 큰 나라, 예. 유명한 나라, 예.
그런데 대사를 지원할 텐데 영훈규 대사님은 왜 아일랜드를 택했어?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도 되고요. 사실 제가 아일랜드 가기 직전까지도 아일랜드의 대사직이 나오는 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지원을 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그 대사직 제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아일랜드에 전에 거기서 해외 연수한 경험도 있고 또 전체 낯설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는 이제 손을 기후도 들었죠. 춥지요 좀. 지금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는 상당히 추웠습니다. 여름에도 한 우리나라 가을 날씨 정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름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기온이 한 20도, 25도 정도 되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좋고요. 또 저녁에는 늦게 여름에는 이제 해가 늦게 지죠. 예. 6월 달 같은 경우는 하루 낮 시간이 한 16시간, 17시간 정도. 그러니까 거의 밤 10시 정도 네. 돼도 훤하죠. 위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게. 그리고 아침에 또 일찍 해가 뜨고요. 예. 네. 다시는 이제 거기서 겨울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서 주식이 주로. 주식이 뭐 주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낙농업이고 목축업이 발달하다 네. 보니까 육식이 주가 육식이 되고 주로고. 그러고 이제 우유. 뭐 우유, 예, 치즈 뭐 이런 게 아주 품질이 좋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기서 두 내외가 가셨지 자녀들은 안 가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거기 이제 외교과에 예, 다른 나라들도 다 와 있을 텐데 예, 제일 선호하는 나라가 예, 그 아일랜드 민족이 예, 예, 물론 이제 미국으로 이민 많이 갔기 때문에 예, 예.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렇죠. 아이리시. 예, 그다음에 한국도 그래도 위상이 높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역사적으로 한국과의 그 관계가 상당히 오래됐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20세기 초에 그 아일랜드의 세인트 컬럼반 선교회에서 예. 그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중국하고 한반도에.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그 선교회에 가면은 이제 노인들이 많이 계신데 신부님들이 대부분 이제 8, 90세 정도 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거기서 이제 쉬고 계신데 어떤 분들은 뭐 한국어에 아주 뭐 유창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그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해마다 관제에 모셔다가 이제 식사도 하고 서로 교제도 나누는데 아주 옛날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그 발전하는 단계에서 국가가 경제 발전하는 단계에서 해외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아일랜드 쪽에서도 그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어두운 쪽에 큰 기여를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들 그분들의 그 젊은 시절 20대, 30대의 청춘들을 우리 한국에 바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감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사님 거기 계실 때 해마다 무슨 성가나 무슨 합창제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대사님이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한번 왔으면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합창제예요? 그게 해마다 가는 거. 그게 이제 아일랜드 그 남쪽에 코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제2의 도시. 거기서 이제 매년 그 국제 합창제를 엽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마 우리 쪽에도 초청장이 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한두 번 정도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쪽에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별로 참석이 없었고요. 근데 아마 그 유럽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쪽에서도 많이들 참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리도 극동방송 쪽 합창단이 또 유명하니까 한번 와줬으면 했는데 상황이 또 이렇게 변하다 아마 보니까 어린애들이 갔으면은 헤트쳤을 것 같은데 물론이죠. 저도 가고 싶었는데 그럼 거기 지금 후임 대사님은 누가 가 있어요? 후임 대사는 그 권기환 대사라고요. 그 국제기구국장을 본부에서 하다가 이번에 이제 공관장으로 처음 나갔습니다. 그러면 대사님은 이제 38년을 공직에 계셨고 그렇습니다. 38년 한 3개월. 예. 예. 그러면 이제
공직 생활을 언젠가 이제 벗어놓고 제2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지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 한 거의 40여 년을 공직에 몸담아 있었는데 이제 지난달로 공식적으로 이제 공직은 이제 정년 퇴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2 인생을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돌이켜 보면은 제1의 첫 그 인생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60년 세월은 주로 세상 일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후반부에 주님을 알게 돼서 아니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후반부에? 예, 그게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한데요. 제가 그 주 체코 대사관에 근무하던 2001년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그 꿈속의 환상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그 뭐랄까요, 그 성령의 불을 주셨다고 그럴까요? 하여간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제 의식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그러면 되고. 프라하에 있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시고 예. 그때 사모님은 우리 집사람은 이제 원래 제가 이제 그 결혼할 당시에 교회를 이미 나가는 상태였고요. 예. 저희가 서로 이제 사귀면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제가 결혼하자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전제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당신도 교회 나와라.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걸 약속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약속한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출석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나가면서 사실은 좀 불성실한 종교 그러한 생활을 한 거죠. 경험을 체코 대사 때 하시고 그때는 대사가 아니고요. 그때는 이제 직원이었죠. 공관 직원. 네. 그러면은 프라하에 계시면서 그런 저기를 하고 그때 한인 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한인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때 한인 교회에 이제 우리 집사람은 계속 나갔지만 저는 어쩌다 한 번씩 원래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로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출석을 회피하게 됐었는데 한인 교회 당시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저는 이제 이 완악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갈 테니까 교회의 모습이 저렇다 오늘날 소위 예수쟁이라는 것들이 저 모양인데 내가 교회를 왜 나가느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선포를 하고 교회를 이제 그나마 믿음 없이 나갔던 교회도 발길을 끊게 됐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저희 집사람은 따로 교회를 계속 나갔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새벽 꿈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할 그런 그 체험을 저에게 주셔서 강권적으로. 예. 그래 그때 거기서 성령을 받고 네. 그다음부터는 농땡이 안 부리고 열심히 교회 나갔지. 그렇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대사님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제 세례를 네. 그 후에 받으셨다고. 예, 사실은 이제 교회를 결혼하면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주일 예배를 참석을 하기는 했지만 또 참석하면서도 뭐 교회에 가면 초신자들 교육도 있고 그 각 레벨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참석을 하면서도 주변에서 세례 받으라는 얘기가 싫었어요. 왠지 모르게 세례를 받으면은 구속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나 같은 그 세속적인 인간이 무슨 세례를 받느냐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판단을 한 그런 완악한 마음 때문에 세례를 못 받고 버티고 계속 지냈었죠. 그러니까 뭐라는 그 믿음이 없는 신자들 그러니까 신앙생활보다는 하나의 종교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체코에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한 뒤로 제 마음이 바뀌어서 거의 180도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또 믿음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찬송가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네. 한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제가 믿음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네. 지금 어느 교회를 그러면 원래 제가 그 침례를 받기는 이제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네. 침례를 받았고요. 그 뒤로 이제 계속 해외 생활을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서대문 교회, 예. 그 서대문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 귀국한 뒤로 지금 서대문 교회에 나가고 예. 있습니다. 댁이 어디예요? 저희 집은 이제 송파구 방이동입니다. 송파에 네, 사시는. 근데 나가기 전엔 그 경희궁 그쪽에 임시로 있어서. 근데 가나 대사도 하셨죠? 예. 가나에도 한국 교회가 있고 선교사들이 더러 있죠? 가나의 한인 교회가 현재 3군데가 있고요. 선교사들이 한 40여 가정 나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하고 한국하고는 가나와 한국 관계는 아주 긴밀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나가 저희의 그 중점 그 개발 협력 대상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주로 그 원조를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 개발 협력이라는 게 사실은 원조와 그다음에 그 경제 개발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대상 국가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긴밀한 관계 있고 또 교민사회 자체도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규모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하여간 상당히 바쁘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 관계는 저 따님하고 아드님하고 예, 다 결혼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딸은 지금 지금 저 약대를 졸업해서 지금 미국의 제약회사에 지금 서울에서 다니고 있고요. 아들은 미국에서 졸업해서 이제 투자은행에 다니다가 최근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J9이라는 한국에 들어와 있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초에 들어와서 J9이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기획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빨리 결혼을 하는 게 이제 결혼- 대사님이 마지막 치러야 할 대사죠. 그러게. 예. 네. 근데 대사님 어릴 적부터 외교관이 꿈이셨던 건가요? 딱히 뭐 외교관이 꿈이었다기보다는요. 네. 이제 왜 외교관이 됐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질문을 대답을 하려면 좀 길어요. 물론 이제 외교관에 대한 막연한 환상 그런 호감은 있었지만 제가 어려서 강원도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꿈이라는 거는 빨리 나도 커서 큰 부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좀 방황을 했었습니다. 방황을 하다가 저희 큰형님께서 이제 공무원으로 계셔가지고 그 당시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해라. 뭐 재수를 하려면 가정 형편이 또 넉넉해야 재수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재수할 형편은 못 되니까 저보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 또 화천에 저 휴전선 인근에 그 아주 오지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만 분교 국민학교 분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임시 강사로 이제 채용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를 같이 했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1979년도 검찰직 공개 채용 시험에 합격을 해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검찰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몇 년 검찰 공무원으로 지내다 보니 이게 과연 나의 천직인가, 내 평생의 직업으로 이걸 할 수 있는가는 대한 회의도 일고 그래서 과연 나의 앞으로의 인생은 나의 앞으로의 비전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범죄자들을 많이 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생계형 범죄가 많았어요. 지금은 범죄 형태도 다양하고 뭐 고도화돼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주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골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어린 마음에 이제 이게 나라가 잘 살아야 이 사회가 잘 살아야 범죄도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나라가 이 부전도 자원도 부족한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뭘 해서 나라가 잘 살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해외로 진출을 해야 나라 경제도 발전하고 또 기회도 많이 생긴다는 그런 생각에 그럼 내가 이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다른 생활을 뭐 거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직업을 찾아보자 그래서 어려서 막연하게 애교관에 대한 그 선망의 대상이랄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생각이 들어서 다시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를 했고 네. 그래서 마침 외국어대학교에 야간 강좌가 있어서 네. 거기에 응시를 해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낮에는 이제 검찰청에서 검찰 공무원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학교 가서 강의 듣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3학년 1학기를 마치면서 검찰 공무원직은 사표를 내고 네. 이제 본격적인 예무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다행히 1980년도, 1990년도 그때 이제 예무고시 24회 예무고시 합격을 해서 외교관의 길을 현역에서 예를 들어 우리 선배 대사나 선배 외무장관이나 네. 또 다른 나라의 외무장관이나 뭐 유엔 사무총장 하던 넥 해머시론가 뭐 참 여러 가지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 예. 나도 외교관 40년 하면서 적어도 그런 사람이 한번 돼봤으면 롤 모델? 롤 모델이랄까. 네. 제가 가나에 있으면서 이제 코피 아난 총장을 몇 번 이제 뵙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과연 존경할 만한 외교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과는 그 선교회 회장 하시면서 예. 그때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전에 이제 아까 체코 방문하셨을 네, 때 네. 그때 잠깐 뵀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김장한 목사님을 알게 된 거는 이제 선교회 회장을 하면서 우리 네. 극동방송과 우리 목사님께서 그 재공관장 그 조찬 기도회를 네. 항상 후원해 주셔서 예. 항상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매해 그게 열렸던 매해 걸로 그게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공관장들은 해외 나가면 그 지역 내에서는 그 국가를 대표해서 네. 활동을 하다 보니까 크리스찬 대사와 비크리스찬 대사의 어떤 차이가 좀 있죠. 네. 그 교민사회와의 교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해외는 대개 한인교회들이 교민들 활동의 중심지가 한인교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인교회 대사도 참석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교민들하고도 더 가까워지고 네. 또 교민들의 동향이나 돌아가는 문제, 또 애로사항이 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열매가 일일이 표현은 못하지만 네.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많다고 봅니다. 네. 덕분에 저도 이제 가나 근무할 때 교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이제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해결해주고 네. 그래서 교민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네. 2016년도에 이제 베스트 공관장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네. 그런 그 영광을 줬죠. 근데 또 대사님들 말이야 중에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박대화 대사 같은 분은 뭐 열방 대학에 가서 예, 전도사 훈련 시키는 책임도 진 사람도 있고 예, 그럼 여운기 대사님은 앞으로 예. 내가 이런 거 하고 싶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인생은 지나온 인생과 달리 주님을 알고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이니까 보다 주님의 일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 선배님들 중에도 그런 선교 활동이나 더 여러 가지 목회 활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존경하실 만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딱히 뭘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제 제가 이제 귀국한 지 이제 좀 아직 뭐 한 달도 안 지났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는데요.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울산 애청자 김혜련입니다. 극동방송 800회 특집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 사연을 드립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현재 항암 치료를 중단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내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방송을 듣다가 전퍼 선교사로 동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크라고요. 늘 은혜로운 방송, 울산까지 퍼지는 복음 방송이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울산에서 김혜련 올림. 오늘 이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회 네. 좀 특별 중보 기도 좀 기도팀에, 해드리라고 네. 예, 부탁을 좀 드려주세요. 예. 우리 기도팀이 있으니까. 예. 네, 우리 아버님께서 빨리 치유되실 수 있기를, 또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실 수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우리 김혜련 성도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마 더 많은 예. 생각, 예. 기도하면서 제2의 인생을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셨으면 해요. 아멘. 네, 아멘. 네. 예. 앞으로 또 더 건강하시고요. 저희 예. 극동방송 사역도 계속 응원해 주시고 함께 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